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老师，你吃饭了吗？ 욕하는 거예요 吃 지금? 饭了吗？ 욕하는 거예요 지금? 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스카이, 바로 칭화대의 국비 장학생으로 가신 김신 제자죠. 만나보고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大家好，我目前在清华读硕士的，叫金信，也是之前朴老师的学生。今天能够大家分享一些我的经历，也非常兴奋，也非常高兴，谢谢。 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겠어요. 일단 소개를 간단히 하면 중문과에 갔죠, 대학을.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중문과. 중문과를 갔다가 이제 졸업하고 삼성에 취업을 했죠. 그 네. 어렵다는 삼성에. 그리고 다시 또 중국 칭화대의 국비 장학생, 대한민국 정부 국비 장학생, 그리고 중국 정부 초청 장학생으로 갔죠. 네. 선발되었죠. 엄청 공부 잘했나 봐요.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좀 궁금한 게 네. 중문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데 어릴 때부터 좀 언어를 배우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대학을 선택할 때는 이제 영문과를 옮겨뒀었거든요. 가족 구성원들 중에 저보다 언니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영어는 필수인 시대이기 때문에 전공으로 선택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학습을 하고 중국어, 중국 문화를 학습해 볼 수 있는 전공을 선택하는 게 어떠냐는 권유를 받아서 그렇게 선택을 했었고, 그게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좋은 선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간단한 일화를 하나 말씀드리면, 네.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2외국어가 일본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문과를 선택을 해서 들어갔을 때는 이미 중국에서 유학을 하고 온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미 모교가 수준 급에 이화여대? 네, 이대 나온 여자. 이대, 그러네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뭐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미 수준급으로 하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 사이에서 외고 출신들도 네, 있고 화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는 근데 이제 대학에 가서 처음 입문을 하게 된 거예요. 알파벳부터 시작하듯이. 그러면 공부가 좀 뒤쳐졌겠네, 그죠? 네, 그랬죠. 근데 그때 하나 계기가 있었던 게, 아주 기본 중국어 수업에서 원어민 교수님과의 그 회화 테스트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질문을 하시기 시작하는데 너무 당황하다 보니까 한국어도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니까 일본어가 나오는 거예요. 일본어 하이를 3번 정도 맞췄어요. 네. 그래서 아주 낮은 점수를 받고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가 끝나면은 이제 개인적으로 수강하러 가서 고군분투를 했던 것 같아요. 한 2년 정도. 그러면서 많이 성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뒤에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그럼 뭘 했나요? 마지막으로 졸업하기 전에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쪽이 어떤 쪽일까 생각해봤을 때, 대학 다니면서도 그 법대 과목에 관심이 많아서 로스쿨 준비를 했었습니다. 저한테 이제 논술 배운 거죠. 혹시 뭐 그때 논술 배워서 도움된 게 있나요? 로스쿨 준비를 하다가 이제 인턴을 거쳐서 취업을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SSAT라고 해서 삼성고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뭐 언어 추론이라든지 논리적인 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고, 무엇보다 면접 시기에 그 응시자의 압박 면접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시점에 제가 별도로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님한테 수업을 들으면서 단련됐던 생각의 체계를 잡아가야 하는지에서 많이 설명을 듣고 연습을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죠. 그렇죠. 논리학하면 바뀌어죠. 네. 그럼 이제 삼성 근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이제 선망받는 삼성을 들어갔어요. 거기서 만 7년을 근무했다고 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했나요? 입사했을 때는 철강 무역 트레이딩 관련 사업을 했었고요. 중국어 전공자들에게는 철강이나 화학 쪽으로 배치가 돼서 중국과의 무역을 실무 경험을 하게 하셨었거든요. 그렇군요. 6개월 정도 경험을 하고 그 뒤로는 이제 프로젝트 팀으로 가게 돼서 해외의 정부 기준의 대형 사업 개발을 담당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워낙 내수가 활발하기 때문에 한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 직접 투자를 받는 경우가 많이 없어서 중국을 제외한 해외 사업을 많이 경험하게 됐고, 뭐 다양한 경험을 쌓긴 해서 좋긴 했지만 저는 이제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져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이제 회사에 필요한 인재를 채용해서 네. 거기에 배치를 하는데 본인은 또 내부적으로는 나는 중국 관련 키워드를 갖고 있으니까 그 일을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맡겨진 거죠. 이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일이었으면은 기회를 기다리다 보면 오겠지 했는데 이제 시장 환경 자체가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마지막 이제 7년째가 되고 보니까 기다리기만 하다가 이게 기회가 올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되는 네, 그 오는 다음 거군요. 스텝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선택의 기로가 왔군요. 자, 이제 선택의 기로에 대해서는 우리 2부에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 어때요? 좋습니다. 네. 1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공부란 무엇이다?
어려운 질문인데 공부라는 것은 채워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워가는 거라. 중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모범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은 필기도 열심히 하고 이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이런 한 틀에 얽매이기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경지에 이르고 나서는 본인이 갖고 있는 틀에서 어느 정도는 조금 떨어져서 조금 내려놓고 비워놓아야 또 이제 더 큰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논술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이 이제 논술을 배우러 와서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글을 써요. 자, 근데 논술이라는 것은 시험 과목이기 때문에 역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데 그럼 거기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맞게끔 글을 써야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자기가 기존에 써왔던 글쓰기 방식으로 글을 씁니다. 그럼 그건 에세이죠. 에세이가 되고 논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제가 권하는 게 잔을 비워라. 그리고 새로운 내용물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걸 비우지 않으면 새로운 걸 못 배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여기서 1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박기호 논술입니다.